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프로입니다. 금일 분석해 드릴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 자, 사실 저는 조선주 중에서는 가장 저평가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의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올라갈 룸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 말씀을 드리고, 오늘 중요한 이슈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관련해서 좀 디테일하게 이슈와 재료들 안내를 드리고요. 차트 분석, 가치 분석을 통해서 대응 전략 구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다올증권, 다올증권에서 2월 6일 날 나온 레포트 내용을 보시면 삼성중공업 보기 좋은 편안한 가이던스다. 편안하다. 자, 지금 보시면 목표가가 얼마입니까? 좀 확대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목표가 얼마입니까? 19,000원. 지금 13,000원대죠. 아직 지금 대략 한 50% 정도는 상승할 룸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기관 쪽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아니다. 이것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자, 삼성중공업은 FLNG FLNG 이게 계속 쓰다 보면 헷갈려요. FLNG 이제 이게 뭐냐면 부유식 해양 플랜트입니다. 부유식, 그러니까 떠 있는 거예요. 바다에 떠 있는 거고, 바다에 떠 있는 부유식 해양 플랜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뭐 절대 강자입니다. 절대 강자. 단독입니다. 단독. 이걸 하는 업체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렇게 돼 있어요. 이제 요 바다 위에 띄워 놓는 겁니다. 바다 위에 띄워 놓고, 요 심해죠, 심해. 심해 밑에 여기 이제 가스전 있잖아요. 그렇죠? 가스전. 그러면 심해 밑에 있는 가스전에서 가스를 뽑아내고 그다음 LNG선에 담아서 이제 LNG선이 수출을 하는 거죠. 요 이제 부유식 해양 플랜트의 절대 강자다. 그런데 이 시장이 확대되죠. 왜냐? 자, 천연가스에 대한 그쵸? 지금 시추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메가 트렌드예요. 메가 트렌드는 이길 게 없습니다. 트렌드에 굉장히 부합하는 회사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트렌드에 부합하느냐? 자, 트럼프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은 뭡니까? 드릴, 베이비 드릴. 파서 시추에서 뭐다? 천연가스 많이 확대하고 석유도 많이 뽑아내자.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미국은 이제 완전히 화석 에너지로 돌아섰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 있는 천연가스를 많이 시추를 해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뭐다? 수출을 하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발로 인해서 LNG 투자 또는 LNG 프로젝트가 활성화 또는 투자가 많이 진행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FLNG에 대한 수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트렌드예요. 이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걸 볼게요. 2월 12일자로 하나필리 조선소 견습 설명에 1200명이 우르르 몰렸다. 이런 지금 기사가 났는데, 자, 중요합니다. 타사도 미국 진출 본격 저울질. 여기 이제 삼성중공업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동향 주시하며 진출 전략을 수립 중이다. 직접적으로 미국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하거나 또는 직접 진출해서 거기에 조선소를 짓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저울질을 한다. 자, 우리가 하나오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미국에 있는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면서 트럼프 수혜주로 그쵸? 부각받으면서 그쵸? 올라갔어요.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동안 소외돼 있던 삼성중공업도 향후에 뭐다? 미국 진출 소식으로 인해서 트럼프 관련주 또는 트럼프 수혜주가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삼성중공업은 FLNG를 하니까 미국의 어떤 그런 트렌드에 부합하는데 플러스 직접 진출로 인해서 향후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의 강력한 재료가 발생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곧 나올 수 있는 미국 진출이다. 우리가 이런 재료들을 미리 좀 알고 선점하고 머리에 좀 넣어둘 필요가 있죠. 그렇죠? 나중에 이게 이슈가 되면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트럼프 우크라이나 전쟁 곧 종료시키겠다. 2월 10일자 이슈입니다. 1200조 재건 시장 열리나? 러시아도 지금 미국인 수감자들 석방하고 있어요.
종전 신호탄이 될까? 지금 그렇게 지금 종전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트럼프 뭐라고 합니까? 전쟁 끝내겠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지금 대통령도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영토 교환 조건으로 평화협상 응하겠다. 종전이 사실 이제는 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왜냐? 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극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죠. 그렇죠? 최근에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밝혔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형 세빙선을 추가적으로 건조하라고 지시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크라이나 종전으로 인해서 자, 간접적으로 자, 삼성중공업이 뭐다?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재료가 또 나올 겁니다. 이 재료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종전이 삼성중공업 전혀 연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 왜냐면 자,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극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러시아와 미국의 북극 세빙선 보유 현황을 비교를 해보면 러시아가 북극 기지 21곳, 세빙선 30척, 거의 그렇죠? 북극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보시면 북극 기지 3곳, 세빙선 3척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 세빙선 추가적으로 건조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북극을 탐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후 변화로 인해서 북극에서 얼음이 녹고 있어요. 그러면서 북극 항로가 개척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북극 항로를 개척을 하고 플러스 러시아를 견제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그린란드 팔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게 그러면 종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존슨법 개정 가능성과 한국 조선사 수혜 전망. 미국 내에서 존슨법 개정 요구가 증가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법을 바꾼다라고 하죠. 자, 트럼프 대통령, 자, 한국 조선업의 협력 필요성을 언급을 했는데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이 세빙선 건조 경험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하나오션은 또 2014년 그리고 2008년 세빙선을 건조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중공업도 세빙선 건조 경험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시에는 수주가 증가하겠죠. 자, 미국이 세빙선 건조하고 그러면서 북극 쪽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면 러시아는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두드려 맞을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세빙선에 대해서 계속 수주를 늘리겠죠. 그러면 레퍼런스를 갖고 있고 건조 기술을 갖고 있는 한국 업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뭡니까? 건조 경험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전쟁 이전 러시아는 한국 조선사의 주요 세빙선 발주국이었고 그러면 전쟁이 종식되면 세빙선 수주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죠. 자, 왜냐? 미국도 나서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 특히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은 미국하고 러시아로부터 세빙선 수주가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는 예전에 이걸 보세요. 예전에 달에다가 위성, 그렇죠.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러시아가 사람을 먼저 보냈죠. 그러니까 미국이 나섰죠. 이게 뭘 했습니까? 둘이 우주 전쟁을 했잖아요. 우주 전쟁. 마찬가지. 이제는 북극 전쟁. 그러면 러시아와 미국이 피 터지게 싸우면 세빙선 수주가 삼성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으로 굉장히 크게 많이 나올 수가 있죠. 특히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면 본격적으로 수주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 대한 삼성중공업이 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재료들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 굉장히 향후에 이런 재료가 나오네? 그거보다 이 재료가 그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재료구나. 미리 대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내 조선사 LNG 운반선, 유조선, 컨테이너선 등 다양한 세빙선 건조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러시아, 북극 관련 프로젝트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 그러면서 이제 수주가 나오겠죠. 그러면 미국 및 또 기타 국가들의 세빙선 발주 증가 시에 추가적으로 수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 발표를 볼게요. 24년도 실적에 대해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중요합니다.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1.89조 증가하는 동안 영업이익이 얼마? 2,694억이 증가했어요. 자, 그러면 24년 전체 영업이익률은 5%예요. 그런데 증가한 매출에 대비한 영업이익률은 얼마? 14%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저가로 수주한 선박 물량들이 해소가 됐고 고가 선박 수주량이 증가하면서 건조 시작하면서 뭐다? 매출액이 증가했고 매출액 증가보다 뭐다? 영업이익률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는 거죠. 자, 신조선가 추이를 보시면 이렇게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때 수주받은 거랑 이때 수주받은 거랑 명확히 매출이 다르고 매출이 다르다라는 것은 영업이익률이 자체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고가로 계속 이제 신조선가가 올라왔으니까 계속 수주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가로 수주를 받는 거고 이게 이제 선조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조선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매출액이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영업이익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한다라는 거죠. 영업이익률 자체가 올랐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결국은 주가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주가라는 것은 실적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실적이 뭐냐?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 딴 거 없습니다. 영업이익이에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계속 올라가니까 매출이 증가하는 폭보다 영업이익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죠.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탄력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자, 이렇게 좀 굴곡들이 있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아직도 멀었다. 왜냐? 우리가 중요한 건 일봉상 한번 보시면 자, 이 21선입니다. 21선. 자, 그런데 21선을 돌파한 직후에 급등이 나오죠. 우리는 급등하는 종목들은 항상 5일선하고 11선을 눈여겨봐야 돼요. 그 다음 뭐냐면 21선을 지지하느냐 또는 돌파하느냐 이걸 봐야 돼요. 자, 그러면 5일선과 11선 이탈하는 지점 보죠. 단기적으로 급등했다가 매물들이 나오면서 그쵸 이탈했죠. 추세가 이탈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21선 지지받은 구간, 21선 지지받는 구간, 지지받으면서 돌파하고 장대 양봉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패턴이 여기서 또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패턴이 여기서 또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점을 알리는 장대 양봉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시작점을 알리는 장대 양봉이 나왔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올증권에서 19,000원을 목표가로 하고 있지만 이게 아니다. 이거보다 더 간다. 여기서부터 뭐 다 시작을 봐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21선 돌파하고 급등이 나왔던 패턴이 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저 전체적인 가치 분석을 한번 해보면 제가 왜 이렇게 힘주어서 말씀을 드리냐면 24년 초에 좀 전망을 공시를 해요. 전망을. 올해 매출 대략 이렇게 나올 거다. 그래서 지금 올해 결산 실적이 9조 7천억, 영업이익 4천억 정도 나올 걸로 이렇게 가이던스를 공시를 했어요. 그렇죠? 작년 24년 초에. 그런데 매출은 한 2%, 영업이익 26%를 상회했어요. 올해도 가이던스 줬는데 매출 10조 7천 5천억, 영업이익 6,300억 줬어요. 가이던스가. 그런데 자, 올해 대비해서 매출 한 6천억 정도 늘어나죠. 근데 영업이익은 1,300억이 늘어나요. 이렇게 지금 가이던스를 줬어요.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면 증가한 매출 대비해서 증가한 영업이익률은 얼마? 22%까지 가요. 아까는 지금 전체 5%였는데 증가한 매출에 대해서는 14%까지 영업이익이 늘어났고 지금 22%, 8%가 더 늘어나요. 이게 뭐냐? 고가로 수주받은 물량들에 대해서 매출 증가보다 영업이익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저가 물량들을 완전히 해소했고 이제 고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한다. 그러면 이게 19,000원이 되느냐? 더 가야죠. 자, 왜냐면 최근에 FN 가이던스에서 뭐라고 했냐면 올해 한 11조 나올 거야. 그리고 영업이익은 7,767억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가이던스가 좀 짜게 나요. 짜게 줘요. 그러면 수주 목표는 올해 전년에 97억 불이고 지금 올해는 한 98억 불인데 그러면 요거 보면 수주 업황은 뭐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수주는 뭐다? 고가선 중심이에요. 고가선 중심이라는 것은 영업이익률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짜게 그 가이던스를 줬고 근데 지금 나오는 게 뭐다? 한 7,700억 이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걸 다시 볼게요. 앞서 봤던 다올증권에서 나온 삼성중공업 보기 좋은 편안한 가이던스. 이 가이던스 뭡니까? 영업이익 기준으로 대략 6천억을 잡아놓은 거죠. 그런데 지금 뭡니까? 시장에서는 7,700억 이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6천억을 기준으로 목표가가 19,000원. 이게 맞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강조드렸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상 나온 요거 7,700억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중심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대응 전략을 짜고 자 우리가 대응을 해야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강조를 드리겠습니다.